시간 강의 내용은요, 표준 렌즈입니다. 이제 렌즈의 종류를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요. 렌즈의 종류의 그 첫 시간으로 표준 렌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렌즈라고 얘기를 하죠. 표준 렌즈. 근데 이 표준 렌즈가 이제 디지털 사진 시절에 들어와서 특히 요즘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렌즈가 이 표준 렌즈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준 렌즈는 모든 렌즈의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 적응하는데 특히 렌즈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표준 렌즈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렌즈가 이 표준 렌즈다. 그런데 지금 그 표준 렌즈 한번 써보지 않고 사진을 계속 찍어 오시는 분들이 생각 예로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 상당히 그 가슴 아픈 일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런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사진에 대한 인식이나 그 현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그런 현실인데요. 어떻게 표준 렌즈는 그 사진 촬영의 출발이자 뭐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표준 렌즈라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초점거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죠. 초점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렌즈의 중심. 그러니까 광학적인 중심입니다. 뭐 정확하게 전체 길이의 중앙이 아니라 광학적인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렌즈의 제이주점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 렌즈의 중심에서 이 필름 면까지의 이 거리를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디지털 카메라다 그러면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필름면이나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 표시가, 그러니까 위치 표시가 이 모든 카메라에 필름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또 아날로그 카메라나 전자식 바디 필름 카메라 그리고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그 필름면 이미지 센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가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얘기해서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필름면까지 이 거리가 50mm, 5cm다 그러면 이게 50mm 렌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렌즈의 초점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원 쪽으로 가면 갈수록 렌즈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초점거리도 길어지겠죠. 이렇게 초점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표준 렌즈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느냐. 자기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그 필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하는 그 카메라를 우리가 또 35mm 카메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소형 카메라에 사용하는 필름의 화면 사이즈가 24, 36mm잖아요. 한 카트의 화면 사이즈가 24, 36mm인데 그 화면의 이런 대각선의 길이하고 렌즈의 초점거리가 같거나 비슷한 이런 형태의 렌즈를 우리는 표준 렌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로 알고 있지만 필름 사진에 있어서는 이 펜탁스에서 나온 카메라 같은 경우는 표준 렌즈를 49mm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카메라의 구형 버전에서는 52mm가 표준 렌즈로 사용도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49mm나 52mm가 또 50mm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같거나 비슷한 렌즈를 우리는 뭐라고요? 표준 렌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이 35mm 소형 카메라는 보통 50mm 렌즈를 우리가 표준 렌즈로 얘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용하는 카메라에 따라 표준 렌즈는 또 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형 카메라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중형 카메라는 또 화면 사이즈가 645도 있고 66도 있고 67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화면 사이즈에 따라 표준 렌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형 카메라의 가장 스탠다드가 6 곱하기 6cm이지 않습니까? 그 정방향의 화면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그 중형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80mm예요. 그러니까
그 80mm를 소형 카메라에 갖고 오면 약간 준망원적인 그런 초점거리를 갖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사용하는 화면 사이즈에 따라 초점거리는 바뀐다. 그리고 대형 카메라라고 또 배웠지 않습니까? 뷰 카메라. 뷰 카메라 같은 경우는 4곱하기5인치가 가장 작은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그 대각선의 거리가 135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는 그 135mm를 쓰지 않고 210mm를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80mm. 210mm가 맞을 겁니다. 이게 대각선의 거리하고 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화학 자체가 210mm를 일반적인 필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아무튼 간에 사용하는 필름의 화면 사이즈에 따라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바뀌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50mm를 표준 렌즈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50mm가 제일 가장 스탠다드한 렌즈로 사용이 되는 게 이 50mm 렌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렌즈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초점거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렌즈들을 우리는 단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고요. 초점거리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렌즈를 우리가 줌 렌즈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줌 렌즈를 거의 대부분이 거의 99% 이상이 아마 줌 렌즈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필름 카메라, 특히 기계식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대부분이 단렌즈가 일반적인 렌즈 스타일이었습니다. 줌 렌즈가 있긴 있었지만 줌 렌즈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품질면에서 상당히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줌 렌즈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렌즈가 기본적인 렌즈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줌 렌즈가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과 같은 하이 퀄리티를 나타내는 그런 줌 렌즈가 나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줌 렌즈를 선호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렌즈는 단렌즈, 특히 표준 렌즈 같은 경우는 50mm를 우리가 소형 카메라에서는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렌즈에 밝기가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1대 1.4. 그러니까 표준 렌즈의 가장 일반적인 밝기는 1.4 렌즈가 가장 일반적인 밝기인데요. 이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크게 밝기에 따라 50mm 렌즈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듯이 1.8짜리가 있습니다. 1.8.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렌즈 앞쪽에 렌즈의 기본적인 정보가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니콘 같은 경우는 니콘이라고 했는데 캐논은 그냥 캐논 렌즈라고 되어 있고요. FD, 그리고 요거는 기계식 카메라,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는 마운트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FD라고. 그래서 FD 50mm 1대 2.8 캐논 렌즈다라고 돼 있고요. 얘는 지금 제조 넘버가 제가 알기로 요 경동 뒤쪽에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니콘 같은 경우는 앞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 번호는 여기 빠져 있는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렌즈가 가지고 있는 명칭의 기본 정보는 요 앞에 돼 있다 해서 1.8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2짜리가 있죠. 1.2. 1.2짜리가 굉장히 밝은 렌즈고요. 이것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8짜리하고 1.2짜리하고 똑같은 50mm 표준 렌즈인데 가격 차이가, 그 다음에 언뜻 보더라도 실물을 보면 더 큰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화면상에서 언뜻 보더라도 이쪽 1.2짜리 렌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부티가 나 보이지 않습니까? 또 빨간색까지 둘러져 있어갖고 강렬함까지도 주죠.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특수한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논 렌즈 같은 경우는 빨간테가 둘러져 있는 렌즈는 굉장히 고가의 고품질의 비싼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콘 같은 경우는 금테가 둘러져 있어요. 금테가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부티가 나 보이지만 1.8짜리는 좀 속된 말로 싼 티가 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차이가 얘는 10만 원대라고 그러면 얘는 100만 원대가, 그러니까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지만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얘는 9만 원, 10만 원대 되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렌즈의 퀄리티는 당연하게 1.2 이게 좋겠죠. 하지만 얘도 그렇게
퀄리티 자체가 이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사이즈 자체에서는 거의 뭐 그게 눈에 띄는 차이는 나질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8이 있고 1.2가 있고 앞부분에서 1.4가 있다라고 그러면 얘는 10만원대 얘는 100만원대 1.4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를 써주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근데 간혹 나는 점이 렌즈 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폼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2 정도의 렌즈를 쓸 이유는 거의 없다. 진짜 돈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가지고 뭐 넘쳐나는 돈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했을 때 뭐 저런 걸 산다라고는 몰라도 나는 1.2 렌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저런 렌즈를 산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밝기에 따라 또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가장 무난한 건 1.4짜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4도 안 쓰고 1.8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렌즈가 밝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렌즈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표준 렌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천후 렌즈입니다. 전천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준광각에서 준마온까지 그러니까 뭐 준광각이 어느 정도 되고 준마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준광각하면은 28mm에서 35mm 그러니까 50보다 숫자상으로 50보다 숫자가 작은 걸 우리가 광각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50보다 숫자가 많은 걸 우리가 마온 쪽 렌즈라고 얘기하는데 그 50mm 다음에 35mm고 35mm 다음에 28mm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8에서 35mm 정도의 준광각하고 그 다음에 그 50mm 위에 준마온이 렌즈마다 회사마다 좀 틀리지만 뭐 70mm도 있고 80mm도 있고 105mm도 있는데 요 정도까지의 화각은 50mm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과가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발로 그러니까 제가 바디 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로 그러니까 80mm나 105mm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고요. 35mm나 28mm 정도의 화각을 표현하고 싶으면 50mm를 끼고 뒤로 빠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발품을 팔면은 준광각에서 준마온까지 완벽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천후 렌즈가 50mm 표준 렌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렌즈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렌즈보다 엄청나게 비싼 렌즈든 뭐든 어떤 렌즈보다 굉장히 밝고 제일 밝아요. 뭐 1.2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4도 제일 밝은 렌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밝고 가장 퀄리티, 그러니까 렌즈의 품질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적당한 이런 렌즈가 그러니까 3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최고의 렌즈가 50mm 표준 렌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적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형태의 느낌으로 작업이 가능한 렌즈가 50mm 표준 렌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살려서 작업했던 사진가가 우리가 사진 공부하는데 늘 많이 나오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결정적 순간의 대명사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자신의 사진 작업의 99%를 표준 렌즈만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원근감으로 사람이 본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가장 완벽한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특징을 갖고 있는 렌즈, 그러니까 화각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적응하기가 좀 더 힘들거든요. 렌즈의 화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탠다드 렌즈로 렌즈의 화각을 적응한 다음에 화각의 변화를 조금씩 줘봐야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표준 렌즈의 화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렌즈를 쓴다는 거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진을 시작하고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이 표준 렌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렌즈를 준비합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삼총사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렌즈가 있어야 사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못돼 먹은 놈들이 못돼 먹은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얘기를 하죠. 사진의 사자도 모르는 지풀도 모르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기본적인 렌즈를 갖고 있어야, 요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당신들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런 렌즈를 준비해서 사진을 찍게 만든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못된 얘기들이고 문제가 심각한 얘기라는 얘기고요. 돈으로 때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줌 렌즈입니다. 세 가지 줌 렌즈. 나중에 다 배울 렌즈들이지만 이 앞에 있는 게 70-200 렌즈고요. 중간에 있는 게 2470 렌즈고요. 요게 15에 30 렌즈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광각 줌, 스탠다드 줌, 망원 줌이에요. 요 렌즈 지금 보시면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빨간 태가 둘러져 있으면 고가의 렌즈고 고품질의 렌즈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가 다 빨간 태가 둘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조건 어떤 사진을 찍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하이 퀄리티의 정밀도가 뛰어난 렌즈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렌즈가 좋아야 되죠. 초점을 안 맞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렌즈는 정밀성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렌즈를 구입해 주는 게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요 세 렌즈가 있어야만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얘기고요. 요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관광 사진을 찍을 때 요 렌즈 세 개만 있으면 못 찍을 사진이 없습니다. 크로즈업에서 찍고 와이드로 찍고 해서 그 관광지의 여행 사진으로서 아주 첨단을 표현할 수 있는 렌즈들이죠. 지금 우리가 찍고자 하는 사진은 여행 사진, 관광 사진으로만 한정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결혼 사진 찍는다 하면 요 세 가지 렌즈만 갖고 있어도 진짜 못 찍을 사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찍고자 하는 거 결혼 사진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을 어떤 용도로 어떤 필요성으로 내가 표현할 것인지를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제대로 된 사진의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렌즈는 다 집어치워버리고 50mm 스탠다드 렌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좀 흥분해가지고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사진의 출발은 표준 렌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표준 렌즈로 해보고 화각이 넓은 렌즈로 해보고 화각이 좁은 렌즈로 써보고 근데 뭐 그런 렌즈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렌탈이라는 게 있어서 빌려서 한번 써보고 아니면 옆에 친구가 갖고 있으면 그 렌즈를 친구한테 빌려서 한번 써보고 느낌을 알아본 다음에 나는 사진에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에 맞는 렌즈를 구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만물상도 아니고 작동살이 렌즈 세 가지를 다 또 돈도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렌즈에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디까지 산다라고 그러면 돈 1000만원은 그냥 날라가요. 돈 1000만원이 누집의 A 이름입니까? 지나가는 똥개 이름도 아니고 돈 1000만원 들여서 도대체 무슨 사진을 찍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진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표준 렌즈를 구입을 하셔라. 표준 렌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못 찍을 사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찮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발품을 팔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발품을 팔면 준망원에서 준광각까지 우리가 찍고자 하는 어느 정도의 화각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장초점 렌즈, 그러니까 망원 쪽, 아주 초망원 쪽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초광각이 아닌 이상 어떤 화각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50mm 표준 렌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사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앙리까르띠에 그럴성은 좀 약간 솔직한 얘기로 볼품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진기의 거장이 35mm 카메라에 표준 렌즈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뽀다고는 안 나지 않습니까? 뽀다고는 안 나지만 저런 작은 렌즈 가지고 저걸 작은 렌즈 갖고 사진의 그 세상을 흔들어 놔버린 사진가가 앙리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얘기입니다. 앙리까르띠에 브레송. 그러니까 50mm 렌즈 가지고 못 찍을 사진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스포츠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라든가 뭐 별사진이라든가 산악사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원경들 이런 거를 찍어야 될 경우 말고는 50mm 가지고 못 찍을 사진이 절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렌즈고 전천후 렌즈고 가장 완벽한 렌즈가 50mm 렌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